마음밥, 재미있는 놀이를 하듯 마음껏 놀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가을은 참 아름답기도 하다. 꽃 한 송이 속에 담긴 우주를 바라보며 감탄하기에도 족한데 이곳 저곳에서 정신없이 지천으로 피어난다. 숨쉬기 벅찰 만큼 신비한 세상이 열리는 계절이 가을이다. 가을이라는 단어는 그 표피뿐만 아니라 내밀한 속살까지도 안팎이 다를 바 없이 아름답고 소중하다. 마치 잘못 만지면 터져버릴 이슬방울처럼 아슬아슬 투명하고 연약한데도 온 우주를 품는 것을 보면 저런 절색이 있을까 싶어 경건해진다. 우아한 계절 가을. 나는 가을을 가을이라 쓰고 행복이라 발음하겠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닌 빈도라고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말했다. 행복은 커다랗고 압도적인 기쁨을 통해 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작고 사소한 기쁨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만들어진다. 말하자면 커다란 집을 사거나 비싼 차를 살 때도 느낄 수 있는 것이 행복이지만 아침에 일어나 맡는 가을 냄새라든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커피 향기라든지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사먹는 오뎅 국물의 따뜻함이라든지 기다림의 떨림이라든지 오래 기다려온 국화의 개화라든지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의 소식이라든지 꼭 갖고 싶었던 책과의 조우라든지 꽃 한 다발의 선물이라든지 청소를 한 뒤에 바라보는 깨끗한 거실의 깔끔함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알 같은 이러한 기쁨들이 쌓이고 쌓여서 행복의 밀도는 깊어지고 우리는 더욱 튼튼한 추억을 갖게 된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쌓여가는 이러한 숱한 경험들의 퇴적,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이다. 행복은 재미이며 즐거운 놀이이다. 재미있게 놀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은 행복을 알지 못한다. 놀이는 깨알같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보물섬이다. 놀이는 재미없이는 만날 수 없는 세상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재미와 놀이에 흠뻑 빠져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늘 무언가에 푹 빠져서 살았다. 그는 8살 때도 라틴어를 배우기 위해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기보다 동굴을 탐험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석공들이나 도공들과 어울렸으며 들판을 뛰어다니고 귀뚜라미를 잡으며 해가 지도록 땀 흘려 놀았다. 그의 아버지는 이런 철부지 레오나르도를 관용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어린 그가 읽고 셈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라틴어가 필요하면 그때 배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레오나르도의 천재와 성품과 성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아들이 영특함으로 새가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우듯 필요할 때가 되면 언제든 혼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가 13살이 되자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인 베로키오에게 글을 내려갔다.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를 보는 순간 소년의 재능과 뛰어난 감수성을 알아보았다. 30살의 스승 베로키오는 조각, 그림, 금속 세공은 물론 음악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베로키오는 13살짜리 레오나르도의 데스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레오나르도가 다양한 방면의 재능과 세심한 관찰력이 있음을 알아보았고 곧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자질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아버지와 스승의 덕분으로 그는
공방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모든 것을 넘치게 배우고 실험해 볼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신나고 재미있었다. 레오나르도는 1452년에 지구별에 도착했다. 14세기와 15세기에 걸쳐 예술가들의 위상은 크게 변하여 그저 장인으로서가 아니라 지적인 작업을 하는 교양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실제로 이들은 당시 사회의 지적 문화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중에서도 피렌체는 유럽 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혁명의 요람이었다. 피렌체는 또한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 위대한 자로 불리는 일 마그니피코 로렌초를 비롯 메디치 가문의 막강한 부와 문화에 대한 기여는 그들의 설명 없이는 유럽 문화사를 기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양하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 상인들과 은행가들의 도시이기도 했던 피렌체는 메디치가 덕분에 인문주의와 르네상스의 꽃이 필 수 있었다. 레오나르도는 19살이 되자 견습공 과정을 다 마치고 완숙한 청년에 이른다. 스승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를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취향, 감각, 교양, 영리함, 수행 능력 등이 이미 경지에 달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레오나르도는 이미 명인 수준에 이르렀고 그림과 미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말들을 조련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일에 몰두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류트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즉흥곡을 연주하기도 했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레오나르도는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그는 늘 그리고 읽고 토론하고 열심히 교양을 익혀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삶에 대한 욕망은 자연스럽고 올바른 것이다. 그는 인체 해부학에 관심을 갖고 물감 재료를 고민했다. 레오나르도는 수천 가지 일에 관심을 쏟았다. 그래서 시작한 그림을 끝내지 못할 때도 많았다. 그는 늘 온갖 구상을 했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보는 것마다 그렸고 연구했다. 소묘, 주름과 머리 크로키, 팔의 움직임, 건축물, 풍경, 구름의 실루엣, 곤충들 등 무엇이든 눈에 띄거나 관심을 끄는 것들은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그는 눈에 띄는 것들은 다 읽었고 수백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그는 한동안 주름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물 길러온 우물가에 하녀의 옷에 주름을 그리고 물이 흐르는 모습을 그렸다. 그는 농부 처녀의 소매뿌리 주름 형태를 그렸다. 그의 주름 연구는 그의 그림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되살아났다. 레오나르도의 집중과 편집적인 완벽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도 한다. 한 번은 동방 박사의 경배를 그리는데 몇 달 동안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수백 장의 스케치를 해놓고도 그는 자신의 스케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주문한 대로 그릴 수 없었다. 스스로가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완성하는 작품이 하나도 없는 망나니 같은 젊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에게는 자신의 그림에 대한 확신이 명예보다 더 소중했다. 그를 이해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레오나르도는 이상주의자야. 예술에 대한 깊은 안목이 있어 위대한 것을 꿈꾸지. 그래서 끝을 맺을 수 없는 거야. 그가 생각하는 완벽함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하는 거지. 그러나 지금 이대로도 얼마나 신비하고 위대한가. 레오나르도는 해부학,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과 이해,
기계학, 시각학, 건축학, 수력학 등 온갖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실험했다. 그는 생애 마지막 3년을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의 사랑과 보호 아래서 지냈다. 프랑스와 1세는 예술과 문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르네상스 시대의 젊고 정열적인 왕이었다. 그는 예술가들에게 관대하고 정중했다. 예술가란 자기 기분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도 그는 잘 이해하고 있었다. 레오나르도가 지구를 떠나야 할 때가 도래하였으니 그가 67세 때 왕은 마음이 아파 울먹이며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은 선생님이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신은 가끔 그저 인간이 아닌 신 자체인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곤 하죠. 선생님을 모범삼아 우리의 영혼과 지성은 저 높은 하늘에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놀 줄 모르면 인간은 병들고 아프게 된다. 레오나르도는 삶 자체가 흥미진진한 놀이터였다. 그에게는 흥미롭지 않은 것이 없었고 몰두하다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지치도록 노는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는 지구별을 떠나기 얼마 전에도 하고 싶은 수천 가지 실험들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도대체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분야에서 완벽할 수 있을까? 바로 플레이. 삶의 즐거움을 발견한 이들은 이 즐거움을 알고 있다. 플레이의 즐거움, 플레이의 재미. 영어로 플레이는 놀다라는 의미 외에 연주하다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노는 것과 연주하는 것. 달인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면 노는 것도 제대로 놀지 못한다. 집중과 몰입 속에는 매우 뜨거운 즐거움과 재미가 숨겨져 있다. 재미있지 않고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집중과 몰두가 가능할 것인가? 미국 최고의 항공우주 연구시설인 제트 추진연구소는 어린 시절 손을 많이 움직이며 놀았던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1966년 8월 텍사스 대학교에서 당대 최고 대량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인 찰스 위트먼의 심리적인 병은 평생 놀이라고는 해본 경험이 부재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인간의 상상력, 창의력, 지적 능력, 마음의 안정과 평화는 바로 이 플레이, 놀이를 관통해야만 향상된다고 한다. 늘 내가 가던 길만 가는 이들은 놀이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 가을 아름다운 행복의 계절에 신나게 놀아보는 것은 어떨까? 진정한 놀이란 내 앞에 펼쳐진 삶에 나를 던지는 것이다. 과거로 가득한 관념 속 나를 버리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능력으로 가득한 현재의 나와 조우할 수 있을 것이다.